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한국과 일본 경제전쟁 해법이 있다. 즉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통신 기술 업체인 화웨이를 놓고 벌리는 미국과 중국 간 G2 무역 전쟁이 수그러들기도 전에 이번엔 한국과 일본 간 경제 전쟁이 시작된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이 쓰는 무기는 첨단 기술입니다. 한국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단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국과 일본의 이런 경제 전쟁으로 한국이 맞대응을 한다면 한국과 일본 모두 경제적인 손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한일 간의 통상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사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과거사 문제로 정치 외교적 실패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기식 대응으로는 명분과 실리 모두 얻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정치 외교적 실패로 발생한 문제를 통상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해결 의지가 약한 것입니다. 지난해죠. 10월 한국 대법원이 한국 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을 명령한 데 따른 보복 조치로도 해석이 되는데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일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었죠. 그때부터 양국 간의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사실상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거부한 것입니다. 2017년 대선 때 여야, 진보, 보수 가릴 것 없이 모든 후보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파기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여러분 기억들 나십니까? 이런 문제들로 일본의 정부가 감정이 깊어진 건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일 통화 스와프입니다. 일본은 2012년 이후 한일 통화 스와프 규모를 줄이더니 2015년은 계약 만료와 함께 완전히 통화 스와프가 종료되었습니다. 2016년 한국이 일본 정부에 통화 스와프 협정 재체결을 제안했지만 일본은 2017년 주한 일본 총영사관 앞에 소녀상 건립을 빌미로 삼아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은 또한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에 대해서는 세계 무역기구 WTO 제소로 대응을 했습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전 세계 51개국 중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소재가 30% 부족해지면 국내 총생산은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도 충격을 받겠지만 역시 한국은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양국 모두 GDP가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일 무역 분쟁으로 확대되면 최대 수혜국은 오히려 중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출 규제가 자동차라든가 철강 등으로 확대가 된다면 우리가 회복 불능으로 빠지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경제인 연합회나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구축된 민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일 의원 연맹 등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여야를 따지지 말고 한국과 일본의 그런 국회의원들이 서로 연맹이 있습니다. 그런 조직을 이용해서 다각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제 지식은 부족합니다만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같은 제품이라도 거래 기업을 변경하면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공정이 불가능하거나 불량이 발생할 수 있어서 대체 물질이나 대체 공급자로 100% 전환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치밀하게 준비한 점을 감안하면 3개월 후에는 수출이 제대로 안 돼 반도체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물량 감소로 가격이 올라서 이득을 보는 것보다 가동률이 하락하는 데 따른 고정비 부담이 우려가 됩니다.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 일본이 규제를 철폐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분위기 확산 운동을 해야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전략적인 대응이 아니겠습니까? 일본산 불매 운동과 일본 관광 자제 논의는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가 보호주의 조치로 인식되어서 일본 정부의 재보복 명분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한일 갈등의 근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침착하게 실리적으로 대응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 애교 라인을 가동시키거나 일본에 특사를 보내거나 아니면 미국 백악관을 통해 미국의 경제 관료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겠지만 일본은 민족주의가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상대해서 실리 우선주의로 가야 할 것입니다. 야당에서는 외교 참사 해결이 안 되면 대한민국 산업이 붕괴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고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지금은 여당, 야당 구별하지 맙시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일본을 향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야가 힘을 합해 초당적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외교 문제는 대화와 교섭으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